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해외 간판 언론에서 역대급 사이다 발언이 나와 화제입니다. 한국을 잘못 건드린 중국에 전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 분노한 것에서 나아가 각국의 대형 언론사에서 중국이 한국에 완전한 KO패를 당했다고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한국은 이미 문화계의 거인이라며 한국의 저력과 한국 문화가 불러온 새로운 현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시원하게 쏴준 해외 메이저 언론들의 사이다 기사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달 BTS의 팸플리트 수상 소감 중 우리는 항상 양국이 나눈 고통의 역사와 많은 남녀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중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해 전 세계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죠. 이런 중국 언론에 대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K-팝 거인에게 맞섰다가 패배했다는 오피니언을 내걸며 중국을 비웃어줬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기사의 첫 줄부터 충성스러운 K-팝 팬들의 분노는 지옥에도 견줄 수 없다. 즉, K-팝 팬들이 한을 뿜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며 중국은 이제 못됐다는 강력한 오프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해당 칼럼은 애초에 BTS는 이런 중국의 공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하게 인정받으며 이미 BTS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무척 낮아졌다는 점 역시 중국이 삽질했다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후로도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K-팝을 과소평가하고 그들의 팬이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과소평가했다. K-팝은 사람들에게 지친 현실에서 벗어나 힐링을 주는 공간이며 팬데믹으로 지친 현 시기에는 특히나 더욱 그렇다. 이러한 감성은 정부 차원에서 억지로 굴복시킬 수 없는 것이며 종교를 억지로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실패한 시도일 뿐이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베이징은 몹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다. 최근에 UN 이사회 선거에서 중국은 가입 이래 역대 최저의 표를 얻었다. 만약 베이징이 이미지에 신경 쓰려 한다면 한국을 보고 몇 가지를 배워야 할 것이다. 한국은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 예술, 패션, 음악, 문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거대한 한국 음악 회사들은 완벽한 작품을 배출하기 위해 자신들의 창의성을 잘 활용했다. 그 결과 건전하고 부드러우며 감성적인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문지기가 눈부신 청년들에게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 과연 젊은 세대들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당장 오늘 결판나지 않는다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문화 수출은 계속해서 더 많은 대중에게로 확대되고 있기에 더욱 분명하다. 중국이 원한다면 그들은 원하는 만큼 BTS를 계속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BTS와 한국 문화계의 흐름이야말로 이 문화대전에서 가장 유력한 최종 승자다. 이렇듯 세계 문화대전의 승자는 한국이라는 KO 판정과 함께 해당 오피니언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처럼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중국의 BTS에 대한 비난이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 내에서 1도 영향력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자초한 셈이라고 보았습니다. 르 피가로지도 전 세계적인 K-팝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K-팝 블랙핑크 현상, 지구를 정복한 여자 방탄소년단 이라는 기사를 실으며 블랙핑크가 이룬 놀라운 성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블랙핑크는 현재 How You Like That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24시간 만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에드시런과 레이디 가가를 제치고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그룹으로 2019년 코첼라에 초청되어 명망있는 캘리포니아 페스티벌에서 실제로 공연한 최초의 K-팝 그룹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두아리파, 셀레나 고메즈, 카디비, 데이비드 게타 등 해외 스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계속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콘서트를 매진시키고 있다며 르 피가로지는 블랙핑크의 놀라운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는 블랙핑크라는 그룹의 이야기 자체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How You Like That 무대로 지미 펠런 쇼에 출연했을 당시 지미 펠런은 블랙핑크에 대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그룹이라며 현상이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며 얼마 전 방탄이 빌보드 1위를 결국 내주었던 빌보드 퀸 카디비도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 D 앨범의 수록곡 배추원어의 피처링으로 참여했죠. 카디비도 이번 앨범 전체를 극찬했으며 자신의 개인 SNS에도 1위 가즈아를 외치며 블랙핑크에게 전폭적인 응원을 보내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요즘 상황을 보면 현상을 넘어 월드 클래스 흐름으로 인정받을 만한 행보가 아닐 수 없는데요. 프랑스 컬처지에서는 이미 1년 전쯤부터 프랑스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의 또 다른 모태라며 한국이라는 한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콘텐츠 IP 재벌인 디즈니급 문학의 거인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즉, 아이들의 동심부터 어른들의 취미까지 꽉 잡아온 미국 디즈니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한국 대중문화 또한 음악, 영화, 텔레비전 쇼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처럼 블랙핑크도 K-팝을 더욱 말도 안 되는 월드클래스 문화로 끌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10월 29일 미국 제임스 코든 쇼에서 첫 컴백 무대를 가질 CL의 행보 또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CL의 컴백곡인 화합 퍼포먼스는 국립현대미술가 MMCA 현대차 시리즈 2020 양해규의 전시공간 및 조선시대 어부와 어진,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했던 종진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도 기존 K-팝 아티스트들의 활약상뿐 아니라 신인의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K-팝의 매력이 더욱더 발전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